이란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은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공격한 겁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보시면은 약간 좁은 시야로 보시는 거고, 핵에 대한 것은 핑계입니다. 이란의 가 목표였어요. 우크라이나에 일어나고 있는 것은 한국으로 이어지는 이 유라시아 대륙에 이어지는 이 전반을 다스리기 위해서 포인트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한 축이 중동입니다. 우리의 외교 전략은 지금 어느 시기로 봐야 되는가요? 명청교체기에 우리의 판단 오류가 한번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를 우리가 되돌려 봐야 됩니다. 크게 보면은 아직까지는 미국이 중국보다 훨씬 막강한 나라입니다. 특히 미국은 소위 말해서 금융공학 이걸 가지고 세계를 압도하고 있기 때문에 제조업을 잃고 있다 하더라도 미국의 파워가 막강하고요. 그리고 미국이 빚을 많이 지고 있지만은 그게 뭐 하루아침에 나라가 무너질 그런 정도는 아니고, 그게 이제 미국의 기업들이 뭐 창의성을 가지고 전 세계에 가서 지배를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글로벌리즘에 의해 가지고 자기 미국 내에 제조업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걸 다 리쇼어링을 하려고 하는 게 이제 트럼프의 정책이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관세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이제 일어나고 있는데, 미국이 그걸 하루아침에 할 수는 없습니다. 30여 년 동안에 오프쇼링을 했거든요. 해외로 다 생산 기지를 옮겼는데 그걸 다시 이렇게 끌어들이기가 힘듭니다. 가장 가까운 멕시코에서 자동차를 많이 만드는데 미국 회사들이 멕시코 가서 만들어요. 멕시코에는 시간당 임금이 5불이고 미국 국경을 건너면 28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인건비가 차지하는데 생산 기지를 미국에 옮기기가 쉽지 않죠. 그럼 미국의 노동자들이 딱 줄 서서 준비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교육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노동자를 키운다는 것은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트럼프가 여러 가지를 하고 있지만은 그것은 장기적인 걸 위한 투자라 생각하시지 당장 효과가 나타나는 그런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제 미국의 국력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 막강하지만은 제조업이나 생산력에 있어서는 중국이 막강한 걸 보여줬어요. 80년 동안 꾸준히 성장해온 경제고 지금도 5% 수준으로 성장하고 있는, 뭐 우리 80년대 수준으로 막 성장하고 있는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모든 걸 다 끌어들일 정도로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중국의 부상은 시간 문제다. 10년, 15년, 20년 후에 분명히 그렇게 될 거지만은 아직까지 중국의 국력이 미국처럼 소프트 파워를 가지고 있거나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자기 생존 문제에 급급하는 국력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다극화밖에 없다. 우리가 어느 나라에 의존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독자적으로 여러 나라하고 관계를 맺어서 생존할 수 있는 걸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외교 전략은 다극화 전략입니다. 그래서 굳이 비교하자면 1980년 후반에 노태우 정부 시절에 북방 정책을 하면서 그때까지 우리하고 외교 관계가 없었던 여러 나라들하고 다 외교 관계를 맺었죠. 그 짧은 기간에 해서 그런 식으로 지금 정치 지형이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적응하기 위해서 가야 된다. 그래서 필요하면 브릭스에도 가입해야 되고 우리의 자주력을 조금 더 제고해야 될 때고, 그게 다극화에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의 살 길은 우리의 소프트 파워를 우리가 계속 키워나가야지. 국제사회에서 당당하게 우리는 어떤 걸 한다는 걸 보여줘야지 그게 우리 외교력이 바탕이 되고 그게 사람들이 우리하고 협조를 할 수 있는 바탕이 되는 것이죠. 예, 우리 기술은 광범위하게 보면 아직 다 서방 기술에 속합니다. 우리가 군사 기술이 좀 발달해 있지만 크게 보면 우리가 리드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우리가 뛰어난 부분이 뭔가 하니까 가성비가 좋습니다. 그것은 왜 좋은가 하니까 우리의 군사 방위 산업이나 이런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조업 기반 위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70년대 육성한 중화학고급 기반 위에 우리가 방위 산업이 있는 겁니다. 우리도 나름대로 그 기반 위에 있기 때문에 엔지니어들도 그 위에 있고, 그래서 제조업이 상당히 강하거든요. 그 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방위 산업이 강하고, 우리가 특히 방위 산업에 뭐 기술적으로 투자한 것은 우리 나름대로 많이 발전했지만은 선진국의 방대한 기술에 따라가는 것은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선도한다 할 수는 없지만은, 다만 하나를 만들더라도 제일 가성비 있고 특히 이제 신뢰성 높고 이런 것들 이제 우리가 만드는 제조업 강점을 그대로 군에서도 어느 정도 드러내고 있다. 그야말로 제조의 노하우들이 좀 많다. 그리고 우리는 가성비가 있고 제때 납품하고 신뢰성이 좋고 이런 것들을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획기적인 무기를 만들고 하려면은 연구개발에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걸 그렇게 할 정도의 우리가 여유 있는 나라는 아니다.
그래서 좀 입증되거나 꼭 필요한 기술에 좀 투자를 하고 미래 기술에 도전적으로 해보는 것은 아직까지도 좀 비중이 작다 봐야 됩니다. 이란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은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공격한 겁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보시면은 약간 좁은 시야로 보시는 거고, 핵에 대한 것은 핑계입니다. 이란의 정권 교체가 목표였어요. 우크라이나에 일어나고 있는 것은 유라시아 평원에서, 특히 동유럽의 평원에서 시작해가지고 한국으로 이어지는 이 유라시아 대륙에 이어지는 이 전반을 다스리기 위해서 포인트가 중요하고, 그래서 거기에 배가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지역 이런 데를 다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한 축이 중동입니다. 1917년도에는 석유가 이제 개발되기 시작해서 석유 산업이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중동에 이제 석유가 많이 개발돼 있어. 그래서 이란을 노리는 것은 석유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중앙에 있는 사우디나 UAE나 이쪽에 페르시아만에 있는 여러 그 유전들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유럽에서 분쟁을 일으켜야 되는데, 그냥 있으면 아랍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뭐 딜이 좋은데 협의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돈을 가지고 있는 영국의 런던의 금융 세력들이 자기네들이 들어가서 거기를 콜레트럴로 잡고 통제를 하려면 분명히 들어갈 점이 있어야 되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스라엘을 거기 심은 거예요. 거기에서 1917년도에 일어났던 로스차일드한테 편지를 보내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이 거주하게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런던의 금융 재벌들이 운영하는 이제 군사력이 들어갈 수 있는 어째 보면 첨입점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스라엘 거기 넣은 이유는 분쟁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면은 그 석유를 가진 나라들이 취약해지니까 석유의 통제권을 잡을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하고 입장이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제조업을 하기 때문에 석유는 인풋 중에 하나예요. 임용 요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어디서든 싸게 사가지고 우리가 그걸 효율적으로 해서 팔면 되는 거니까. 그렇지만 런던은 가지고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금융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금융은 어딘가를 잡아야지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익이 생기기 때문에 어느 걸 장악하냐 안 하냐가 되게 중요하고요. 이란도 결정적으로 이란의 석유를 개발한 게 BP, 브리티시 페트롤리움이거든요. 이제 런던 입장에서 그걸 찾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석유를 노리고 있다. 모든 전쟁은 자원이나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하는 거지 무슨 동맹관계나 친소관계 때문에 하는 게 아니다. 동맹 아무리 해놔도 국제사회에서는 그 협약이 종이 쪼가리 하나 가치도 없는 거거든요. 경제적인 이익이 있을 때 하는 거고, 그런 식으로 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란 이스라엘의 전투는 이란의 정권을 교체하기 위해서 작전을 하는데, 그걸 위해서 이제 한 것이죠. 미중 간의 전쟁은 지금 중국은 1대1로 계획하고 있어가지고 이제 지금 있는 인도양을 통한 루트가 미국이 막을 격을 대비해서 여러 가지를 개척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는 남북로하고 동서로가 있습니다. 그걸 교차하는 데가 이란입니다. 그래서 이란에 대한 통제권이 되게 중요하고, 지금 이란에 대해서 특히 남코카구스에서 계속 분쟁을 일으키는 이유는 뭔가 그 터키를 이제 약간 선동시켜가지고 그걸 장악하기 할래요. 그럼 터키하고 아제르바이잔하고는 이제 그 사람들 같은 투르크족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큰 투르크족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이고, 이란의 인구의 한 15% 정도가 아제르바이잔 출신인데, 그 남쪽으로 가면 이란 국경을 넘어서 또 이제 아제르바이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란의 최고 지도자 하메니도 아제르바이잔계예요. 페르시아계는 한 60%, 그러니까 거기 다민족 국가가 되게 복잡하죠. 그렇지만 이제 이란을 통제하기 위해서 이제 터키를 이용하고 그 이란을 철도로 거쳐가지고 카스피해를 가가지고 그걸 이제 러시아로 들어가는, 그 안에 이제 배를 타고 와가 철로를 거치고 또 배를 타고 와서 가는 그런 거죠. 근데 그 경로가 수에즈 운하를 거쳐가지고 흑해로 가거나 아니면은 저 지중해를 거쳐서 발트해로 가는 그 경로보다 훨씬 짧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발달되면은 남북의 경제가 굉장히 인도나 이쪽하고 교역이 되게 쉬워지는 거죠. 그런 복잡한 인프라를 놓고 이제 전쟁을 하는 거죠. 그걸 개통하고 나면은 기존에 이제 세력이 일로 가지 않습니까? 우리도 길을 하나 쭉 만들고 나면 기존은 국일로 있던 상권이 싹 무너지고, 그럼 국일에 있던 상권을 가진 사람들이 이걸 새로 생긴 걸 싫어하겠죠. 그런 것처럼 이해하시면 조금 이해가 될 겁니다.